시험 준비를 위해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은 산만했고 주변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느낌이었다. 역시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네. 하는 수 없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책가방에 공부도구를 넣었다. 늘 다니던 독서실로 향하기로 했다. 독서실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건물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혹시 리모델링이라도 했나? 문득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공부가 우선이었다. 생각을 머리 한구석에 밀어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공간에 나의 발걸음 소리만 울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운이 좋은 걸까? 생각하며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았다. 가방을 열고 공부를 시작하려는 찰나 책상 아래 구겨진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뭐지? 호기심에 종이를 집어들었다. 구겨진 종이를 펼치자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침묵 독서실 이용 규칙. 안녕하세요. 침묵 독서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고요한 환경에서 공부와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독서실은 이름처럼 단순히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침묵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며 이를 어기는 순간 당신은 이 독서실에서 무언가를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아래의 규칙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어기지 마십시오. 1.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세요. 독서실의 문은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문이 갑자기 닫히며 큰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소리를 들은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바로 자신의 자리로 이동하세요. 2. 자리 배정은 직접 선택하지 마십시오. 독서실에 들어오면 항상 미리 준비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당신을 위해 배정된 자리이니 다른 자리를 탐색하거나 이동하려 하지 마세요. 만약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필기구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이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공부를 대신 끝마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책상이 흔들린다면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독서실의 책상은 항상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이유 없이 책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책상이 멈출 때까지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만약 흔들리는 와중에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책상을 흔드는 존재와 눈을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책이나 필기구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독서실에서 책이나 필기구를 떨어뜨리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만약 떨어뜨리게 된다면 그 물건을 직접 줍는 대신 직원 호출 버튼을 누르십시오. 당신이 직접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다른 누군가의 손이 먼저 물건을 집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물건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5. 뒤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하던 중 가끔 당신의 뒤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는 소리나 숨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서실의 규칙상 당신의 뒤를 지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지더라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고개를 숙인 채 공부에 집중하세요. 뒤를 돌아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침묵 독서실의 규칙을 지키는 손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6. 절대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침묵 독서실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물건을 움직일 때, 심지어 숨소리마저도 조용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면 그 소리가 혼자만의 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순간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듣고 다가올 것입니다. 7.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손목시계를 확인하세요. 침묵 독서실 내 화장실은 항상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가기 전 당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정확한 시간을 기억해두세요. 만약 화장실을 다녀온 후 시간이 지나치게 빨리 흐르거나 너무 느리게 흘렀다면 이미 당신은 독서실 밖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복도를 걸으며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8. 거울이 있는 자리를 피하세요. 독서실 구석에는 거울이 놓여있는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이 예상보다 오래 남아있거나 당신보다 먼저 움직인다면 그 자리를 즉시 떠나십시오. 거울 속 당신은 당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9. 공용책을 사용할 때 주의하세요. 독서실에는 여러 참고서와 문제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책 속에 적혀있는 메모나 필기는 당신이 남긴 것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필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책 속 메모가 당신이 떠올릴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책을 조용히 덮고 다시는 열지 마십시오. 10. 손님 호출 버튼은 한 번만 누르세요. 독서실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튼을 누를 때는 반드시 한 번만 누르세요. 만약 버튼을 2번 이상 누르게 되면 직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을 때 절대 대답하지 말고 고개만 숙이세요. 10일. 늦은 시간에는 절대 창가 근처에 앉지 마십시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창가 근처의 자리에서는 밖을 보려는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만약 창밖에서 당신을 쳐다보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독서실 안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2. 독서실을 떠날 때는 조용히 나가십시오. 침묵 독서실에서는 퇴실할 때도 침묵을 유지해야 합니다. 퇴실하면서 문이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문이 닫히는 순간 누군가가 문틈으로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면 절대 그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세요. 13. 독서실에서 12시 이후에 머물지 마십시오. 침묵 독서실은 심야 시간에도 운영되지만 밤 12시 이후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이후 독서실에 남아있게 된다면 당신이 보는 풍경은 현실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기 전 반드시 퇴실하세요. 침묵 독서실은 당신의 집중을 위해 설계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며 규칙을 어기게 되면 그 침묵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대 규칙을 어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곳에 공부하러 온 손님이어야만 합니다. 이혼 규칙을 다 읽은 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순간 당황한 나머지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젠장. 속으로 욕을 내뱉으며 허리를 숙여 핸드폰을 집었다. 빠르게 정리하고 독서실을 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 들려왔다. 분명 내 발걸음이 아닌 누군가의 발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렸다.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치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엔 더 가까워진 소리가 들렸다.